제가 헤르페스 고소 사건, 피고소 사건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헤르페스로 고소를 하면 입증이 쉽진 않아요. 대법원이 제시하는 여러 가지 까다로운 요건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입증이 돼서 상대방한테 상해죄가 인정될 경우에 실제로 내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얼마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실제 배상액은 얼마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비교적 최근 판결을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화면을 보면서 얘기를 해야 돼서 시선 처리가 안 좋아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사랑하는 사람끼리 숨기지 말아야 할 것이 있죠. 빚, 과거도 있지만 사실은 현재 건강 상태죠. 내가 만약에 상대방이 이렇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안 좋은 질환이 있다 이러면 먼저 고지를 해야죠. 요새 헤르페스 소송이 많아지는 게 원나잇 문화가 예전보다 많잖아요. 그래서 성병에 감염된 채로 성관계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상대방을 좋아하는데 그 사실을 말하면 자신을 피할까봐 고지하지 않고 성관계를 해서 상대방에게 상해로 고소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선 무조건 고지를 하셔야 됩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내가 정말 연인을 사랑해서 관계를 했는데 헤르페스가 갑자기 걸렸다 그러면 배신감은 진짜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경험을 가진 한 여자분께서 전 남자친구를 형사고소하고 그 다음에 그 형사고소를 토대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을 한번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아주 비교적 따끈따끈한 1, 2심 판결문을 토대로 성병 전염의에 대해서 손해배상이 어느 정도 인정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은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남자친구 B씨와 여자친구 A씨의 이야기입니다. 남자친구 B씨는 어느 날 몸에 이상을 느껴요. 비뇨기과에 갔더니 의사가 헤르페스 E형 바이러스가 의심이 된대요 라면서 약을 처방을 해주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헤르페스 E형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완치가 안 되는 질환이죠. 이제 감염이 초기에는 가렵고 따갑고 스포도 생기고 그러다가 좀 약을 먹으면 가라앉고 다시 컨디션이 안 좋으면 재발하죠. 그래서 평생 헤르페스 병에 시달리게 돼요. 그런데 B씨는 이 사실을 이제 막 교제를 시작한 여자친구 A씨에게 알리지 않아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갖죠. 결국 당연히 비극이 터지죠. 이 헤르페스 E형 같은 경우는 성관계로 전염이 되잖아요. 몇 달 뒤에 여자친구 A씨가 극심한 골반 통증과 배뇨통으로 병원을 찾게 돼요.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죠. 소변 검사에서 헤르페스 E형 양성이 나온 거예요. A씨는 이전에 단 한 번도 이런 병에 걸린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분들 중에 건강 관리를 위해서 산부인과 검진을 자주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분은 이제 남자친구 만나기 직전까지 헤르페스 같은 질병이 없었던 거죠. 근데 남자친구를 만나고 헤르페스가 생긴 거죠. A씨 입장에서는 하늘이 무너지죠. 왜냐면 완치도 어렵고 평생 이 병을 안고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다음 남자친구나 남편에게 말하기도 상당히 어렵잖아요. 결국 분노한 A씨가 B씨를 상대로 법적인 대응이 나서요. 우선 A씨는 B씨를 상해죄로 고소하죠. 보통은 폭행이나 칼로 찔려서 사람이 다치면 이게 상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우리 법원은 타인의 생리적 기능, 즉 신체 건강 상태를 훼손하는 것도 상해로 봅니다. 헤르페스도 상해로 봐요. 그래서 이제 혐의가 인정이 됐죠. 헤르페스를 보균했음을 알면서도 이를 속이고 성관계를 가져서 상대방에게 헤르페스 감염이라는 상해 피해를 입혔다. 결국 벌금 200만 원 유죄 판결을 받아요. 헤르페스를 고소했을 때 상해죄로 인정되기 위한 대법원의 요건이 있어요. 일단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만나기 이전에 헤르페스에 감염되지 않았을 것, 그 다음에 가해자가 헤르페스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리고 가해자가 헤르페스 보유 사실을 숨기고 성관계를 했고, 그리고 피해자가 감염된 헤르페스가 가해자 헤르페스가 감염된 것이어야 된다. 즉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이런 세네 가지 요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충족한 것으로 보여요. 이 사안에서는 벌금 200만 원의 유죄 판결이 나왔죠. 벌금 200만 원 되게 작게 느껴지죠. 왜냐면은 어떻게 보면 남자분도 감염되는 경우도 있고 여자분도 감염되는 경우도 있는데 진짜 인생 망쳤다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는 분 되게 많거든요. 평생 안고 가야 될 질병을 옮겼는데 벌금 200만 원은 작게도 느껴질 수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 여자친구 A씨는 이제 화가 많이 난 거예요. 이 벌금 200만 원? 이건 너무 심하다. 그러면은 나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민사 손해배상을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한 거죠. 보통은 헤르페스 감염으로 고소됐을 때 자백하시고 미안하다면서 뭐 합의금을 주시는 분도 상당히 있어요. 근데 이 경우에는 벌금이 나왔는데도 벌금이 조금 나와서 그런지 피해배상이나 아니면 뭐 합의금 제시들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여자친구가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판사님은 피고, 즉 남자친구는 원고 여자친구에게 위자료 3천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위자료 인정 금액이 우리나라는 짠 편이에요. 뭐 상간소송 같은 경우도 뭐 2, 3천 이렇게 아직은 짠 편이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 3천만 원은 작은 편이 아니에요. 물론 뭐 당연히 피해자 입장에서 작죠. 이렇게 이제 원고 승소 판결한 이유가 첫 번째로 완치가 불가능하다. 이제 헤르페스 E형 바이러스는 완치가 불가능하고 언제든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평생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아야 된다. 둘째로 태도가 불량하다. 피고가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사과나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 셋째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 본인에게 병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관계를 가졌다는 점에서 연인의 사랑을 배신하는 거죠. 그래서 불법성의 정도가 크다. 근데 또 이 남자친구 B씨가 1심 판결에 또 항소를 했어요. 너무 비싸다 깎아달라 이거예요. 하지만 2심 재판부도 1심 재판부의 판결이 정당하기 때문에 항소를 기각한다. 이게 한 푼도 깎아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B씨는 이자까지 합치면 더 큰 비용을 내고 이제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주게 됐죠. 그래서 뭐 오늘 영상의 내용 간단합니다. 뭐 연인 사이에 나의 무책임한 행동이 상대방의 건강을 영구적으로 망칠 수 있고 법적으로 전과자가 되는 것은 물론 민사적으로 수천의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원나잇으로 인한 헤르페스 감염으로 인해서 피고소인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타인과의 관계가 좀 많으신 분들은 좀 STD 검사들을 사전에 좀 받아둬서 늘 체크하시고, 그리고 병이 있으시면 상대방에게 고지하는 게 예의죠.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